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요. 공부하기 너무 좋은 날씨 아니에요? 자, 오늘은요, 좋은 책 한 권 소개하고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자기계발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김현두 씨가 되고요. 이 책은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네 인생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 자기에게만 뚫은다면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예. 의외로 이 책이 많이 판매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모든 거 거두절미하고요, 그냥 아주 부분적인 거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자기 개발하게 되면 이 자체가 몸과 마음입니다. 마음만 업 시키는 게 아니죠. 마음하게 되면 주로 마인드셋이죠. 이제 몸은 바로 에너지. 예. 마음은 한참 업되어 있는데 내가 큰 병이 걸렸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에너지가 또 동시에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딱 한 가지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초성만 적어볼게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것 같아요? 기억, 히읗. 정답은요, 경험입니다. 예.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경험하는 만큼 성장한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경험. 예. 경험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직접 경험이 있고요,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넓고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이 짧은 인생에 직접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업시켜 나가자. 간접 경험.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서, 책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올해 지금 학교 가시면 물론 중개 실무라는 직접 경험도 하게 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아침이 굉장히 좋아요. 강의도 할 수 있지만요, 강의를 하기 전에 저는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학원에 오려면.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광명까지요, KTX 타고 다시 또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전철 타면 구로까지 타면 또 환승하죠. 그럼 동인천에 급행역을 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기차만 타는 시간이 2시간 반이고요. 보통 이제 이동시간 3시간 넘어갑니다.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요, 오늘도 오면서 순수하게 이동하면서 이 책을 접었잖아요. 절반이면 한 150페이지 되거든요. 150페이지에 출근하면서 앉아서 오롯이 집중하면서 150페이지에 제가 모르는 내용을 또 공부하고 왔으니까요. 경험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책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너무 좋아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책 제목이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은 돈이 전부 아니잖아요. 그게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간접 경험입니다. 이 책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책 읽기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저는요. 저는 정말 20대, 10대 젊은 친구들이 책에 파묻혀서 몰입한 거 보게 되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요, 끝에분들 딱 6년째 책을 읽은 지 50대 넘었어요. 6년째 책을 몰입했거든요. 강의를 확 줄이면서부터 대체해서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거 딱 6년 동안에 이제 1600권을 넘어섰습니다. 1년에 한 250권씩은 더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이거 다 휘발성이 강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 강의 들은 거 다 날아가지. 저는 여러분보다 더해요. 이거 읽어버리면요, 훅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밑줄 친 거, 메모한 거 전부 다 얻어쳐가지고요, 따로 독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한 번 더 읽게 되면 복습이 되고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전부 다 독서 정리한 이 내용을 다 어제입니다. 과연 내가 몇 페이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내가 그동안 독서 정리를 몇 페이지나 했지?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제 오로지 남은 게 뭐지? 독서하고 정리한 거. 정리한 게 저 개인적으로 A4용지 한 5,000페이지 되나 싶었는데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합산 다 해보니까요, A4용지로요 8,405페이지더라고요. 예. 보통 A4용지 100페이지면 이런 책이 한 권 나와요. 이런 책이. 예. 보통 100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 8,400페이지면 거의 10,0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내가 그동안 남은 거거든요. 나를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역시 내가 6년 동안 게을리지 않고 책을 읽었는 거. 예.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가시면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독서를 절대 지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경험을 쌓고 넓히는 거예요. 나를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이 빠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럼 빠른 성장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빠른 성장의 공통점은요, 선실행주의. 무조건 먼저 실행하자. 행동이 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표를 두고요. 목표를 두고 100명이 같은 목표를 두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학창시절 때 공부하니까 누구는요, 똑같은 목표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1등을 해요. 누구는 꼴찌를 해요. 분명히 동일한 조건인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앞서가더라. 그 빠른 성장은 바로 선실행이다. 100명을 잡았을 때 10명, 40명, 나머지 50명, 1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10명은요, 상위권이죠. 이런 사람들이 빠른 성장인데요. 다시 말하면 바로 실행합니다. 목표를 정했다. 바로 실행한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수업 들으면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바로 실행입니다. 그러면 10%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40명은요, 실행은 하지 않고 이를 준비한 지식만 쌓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매도요, 바로 실행이 중요한데, 워낙 까다롭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전문성이 높으니까 계속 공부만 해야지. 지식을 쌓는 거. 이걸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실행 전에 너무 지식을 쌓는다고 시간을 투자하더라. 예. 나쁜 건 아니지만요,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실행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오시면, 나머지 대부분은요, 실행도 안 하고 지식도 안 쌓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예. 세워라, 내워라, 가거라, 잊어버립니다. 예. 예. 이러면 참 인생의 의미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무엇보다, 예, 예, 바로 실행하자. 예. 그러니까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도 바로 실행하세요. 예. 지금은 합격의 목적이니까 최대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 바로 복습, 예. 대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 자, 얘가 이제 마음이라면 이제 몸을 어떻게 하지? 몸을. 몸. 다시 말하면요, 몸은 에너지. 에너지를 업 시키자. 에너지. 에너지니까 뭐가 떠올라요? 운동이죠. 매일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예. 뭘 위해서? 내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은요, 20대, 30대 젊어 사는 게 운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50대, 60대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예. 안 아프기 위해서요. 또 뭐가 떠올라요? 잠 잘 자야지. 수면. 예. 예. 아주 양질의 잠,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또 뭐가 떠올라요? 음식이죠, 음식. 음식 하니까 또 뭐가 떠오릅니까? 예.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저자가 말하는 거는요, 음식 섭취는요, 좋은 음식보다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많이 안 먹고, 설탕, 당뇨 많이 안 먹고요, 야식 안 하고, 이렇게 나쁜 음식 안 먹는 게 더 몸에 도움이 된다. 아,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뭐냐? 누구나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디톡스는 해독이죠. 자, 실휴자. 휴식이 중요합니다. 휴식이 뭡니까?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거잖아요. 이걸 다 관장하는 게 뭐죠? 우리의 뇌잖아요, 뇌. 뇌는 기껏 우리 몸무게 중에서 한 2kg밖에 안 돼, 2kg. 안 되지만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거든요. 뇌란 게. 가장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뇌를 쉬게 하려면 충분히 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쉰다고 하면서 유튜브 쇼츠를 봐요. 틱톡을 봐요. 그건 뭡니까? 뇌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디지털, 스마트폰 보게 되면 절대 뇌를 힘들게 하지 말자. 단순히 나의 재미만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끌어내리면서 쇼츠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디지털을 똑똑하게 활용하자. 그래서 여기에 너무 중독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책 소개 마치겠고요. 오늘 진도 보겠습니다. 교재 볼까요? 자, 오늘 교재는 1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가능한데요.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시장은 작년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계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으실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교재는 110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프린트 보시면 자, 목차가 4개 보이죠? 목차 봅니다. 첫 번째, 시장의 의의부터 공부하죠. 두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효율적 시장이고요. 자, 네 번째는요, 효율적 시장 중에서도 할당자가 들어가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해 시험은 이론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 시장에서 문제가 나왔다면요, 반드시 득점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자, 요 4개 파트인데 결국 우리 시험은 하나, 3번, 4번 합쳐서 둘입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특성 아니면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하나씩 내용 보기 전에 자,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 그러면 처음에 내어드린 기출표 있죠. 기출표를 봅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오른쪽 부분에 제2장 부동산 시장 찾았죠. 거기서 1번 시장을 보시면 4줄 나와요. 첫 번째 까만 세모 시장 종합 문제가 5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부동산 시장의 특성 꽤 많이 나왔죠. 15번. 15번. 다음에 까만 세모 시장의 기능이 9회 때 14회 때 2번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까만 세모 효율적 시장이 꽤 많이 나왔죠. 8번. 그리고 전화기 계산 문제죠.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6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특성이 몇 번 나왔다? 15번. 기능 몇 번 나왔다? 2번 나왔고요. 효율적 시장 몇 번 나왔지? 합쳐가지고 8번 나왔고. 또, 자, 할당 시장 중에서 계산 문제 있죠. 정보가치. 계산 문제,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 얘가 몇 번 나왔다? 6번 나왔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얘나 얘 둘 중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했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에 의의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시장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시장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 가서 뭡니까? 돈 주고 물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고 팔고 하니까 시장은요, 사고 팔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시장하게 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자, 가격 결정되는 장소다. 가격 결정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념은 지나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불안전 시장입니다. 불안전 시장이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그러면 불안전 시장이 뭡니까? 얘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비교합니다. 자, 시장의 기준은요,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의 가장 기준적이고 이상적 시장입니다. 그럼 이러한 가장 기준적인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 크게 조건 4가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요. 자, 요 4개 조건을 모두
같이 됩니다. 모두. 자, 요 네 가지가 책을 보고 잠시 확인합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시장 개념 패스합니다. 2번 완전 시장의 조건. 1번부터 5번까지죠. 1번부터 4번까지만 제목만 밑줄 하세요. 1번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밑줄. 다음에 괄호 2번 상품의 동질성 밑줄. 3번요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거의 자유 밑줄. 4번 완전한 정보까지 밑줄. 5번은 버리시고요.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옮겨 성게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4개 나와 있죠. 4개 그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품은 동일하다. 상품의 동질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예요.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세 번째, 자,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네 번째, 완전한 정보, 즉 정보의 완전성입니다. 즉 완전한 정보. 정보의 완전성 네 가지입니다. 얘를 모두 and 모두 같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불완전 시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애들 보면 애들이 참 귀엽잖아요. 특히 애들이 가장 귀여울 때가 애가 한 3살, 4살쯤 됐을 때. 예. 걔들은 이제 그때 되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재롱도 떨고 예. 표현도 잘하고요. 까불고 하는 짓이 전부 다 이쁘고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3살, 4살 때예요. 저희 애도요. 큰애가 연애 됐을 때 예. 정말 마냥 그냥 하는 게 모두 귀엽더라고요. 근데 얘들은요.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얘들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어른들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요. 애가 또래 애들하고 안 놀고 혼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골목에서 딱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앞에 뭐냐면 여기 있더라고요. 하수구 창틀 아시죠? 예. 옆에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한참 동안 앉아있어요.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뭘 하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새까만히 뒤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얘가 뭘 하냐면요. 쪼그려 앉아갖고 맨손에는요. 100원짜리 동전을 한 움큼 쥐고 있어요. 그러다가 동전 한 개를 딱 들고서는 여기에다가 딱 맞대고는 좋아서 박수치고 까르르 웃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황당한 짓을 합니까 애가. 제가 몰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야 너 지금 뭐하니 했더니 응? 저를 보면서 아빠 나 지금 저금통에 저금하고 있대요. 네. 애들 하는 지시를 씁니다. 웃음밖에 안 나잖아요. 도저히 애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애들이요 또래끼리 어울리면 너무너무 잘 놀아. 예. 처음 보고는 어울리든지 예. 어울리면 금방 어울리잖아요. 예. 금방 또 30분도 안 돼가지고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동자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을 어울리면요, 금방 잘 어울리더라. 금방 다정스럽게 어울리고 놀더라. 예. 애들이 동자죠.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동자, 다정.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동자, 다정. 자, 동자, 다정입니다. 동자, 다정. 따라서 동자, 다정 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완전 시장의 조건이다. 모두 같이 됩니다. 동자, 다정.
자, 하나씩 봅니다. 동자다정 하게 되면 첫 번째 동질성인데요. 동은 뭐냐? 모든 상품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상품 찾기가 어려워요.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을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나 먹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쌀도 품등이 달라.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동일할 때 완전시장이 되고요. 두 번째, 진익과 태거가 자유롭다. 자, 쌀의 경우는 농사 짓죠. 얘는요, 진익과 태거는 자유로워요. 자, 내가 농사 짓고 싶으면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돼. 재미가 없으면 언제든지 농사 포기하면 돼. 예. 진익과 태거가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당연한 말이죠. 자, 수요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쌀을 먹잖아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수요자가 수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공급자, 쌀을 공급하는 농민들도 수백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에 완전한 정보. 예를 들면 쌀값. 저는 어제까지도 쌀값 몰랐습니다. 예. 그런 거 모르고 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쿠팡에 검색을 해봤어요. 예. 쌀 20kg에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5만 원도 있고 5만 5천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요. 어쨌건 자, 쌀 20kg에 5만 원이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20kg에 5만 원인데 이 5만 원을 5천만 명이 넘는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똑같이 알고 있대요. 얘가 뭐죠? 완전한 정보. 이상 네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면 비로소 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부터 쌀값을 모르니까요. 따라서 이것을 모두 엔더, 갖춰 설정의 가장 기준적이고 이상적인 완전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은 얘가 안으로 그죠? 불자가 붙네. 부동산 비교합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은요. 자, 부부 연계 들어보셨죠? 특성, 부부 연계. 부, 부동성, 부, 부정성, 영, 영속성, 개, 개별성. 바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X 없습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이때 특징이 뭡니까? 모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성립이 된다. 즉 일물일가 법칙. 동일하다면 완전 시장은 언제나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 얘도 성립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요, 진입과 태그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때문에? 고가성입니다. 몇 억씩 하고 몇십억씩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저희 학원만 해도 몇 천만 원가 못 차리잖아요. 3천 원 전부 다 쓰고 있으니까. 이만 해도 보증금, 월세, 시설비 다 치게 되면 몇 억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하면 진입이 어려워요. 차리기 어려워요. 학원이 안 된다고 또 포기하자. 태거도 어려워요. 뭐 때문에? 고가성. 몇 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안 맞더라. 진입과 태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자,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것이 부동산은요, 무수히 많다가 아니고 소수. 소수.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완전하다. 부동산은요, 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정보이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또는 지역성 때문에 또는 개별성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알 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맞지가 않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동자다정 전부 다 안 맞네요. 네.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동자다정 모두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이 된다.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특히 이 중에서 동자다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보, 얘가 돼요. 예. 동자다정 중에서 얘가 앞으로 진도랑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하게 되면 정보와 관계된 시장이 바로 3번, 4번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불완전 시장 의미를 아셨죠? 동자다정 네 가지가 해당될 수가 없다.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서를 보시면 111페이지죠. 목차 4개, 동자다정 제목만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2번 부동산 시장 맨 밑에 보시면 목차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면서 한 장 넘겼더니 112페이지. 종류 꽤 많죠. 괄호 1번부터 괄호 7번까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겼더니 114페이지. 3번 시장의 기능. 비교합니다. 특성 그리고 기능. 특성에서 15번 나왔고요. 기능은 딸랑 2번 나왔고. 뭐가 중요하지? 특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특성 기능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의 노트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특성이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이런 많은 특성들이 특성들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부동산 특성 때문입니다. 부동산 특성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부부 연계. 이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요, 국지적 시장입니다. 쉬운 말로 지역적 시장.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자, 이유는요, 어떤 이유를 들자? 바로 특성. 부동산 특성과의 관계를 본다면 뭐 때문에?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지역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국지적 시장을 똑같은 말로 부분시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분시장.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부분시장 하게 되면 뭘 말한다? 바로 시장이 세분화다.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된대요. 예를 들면 자, 똑같은 25평 아파트가 있다. 지방이에요. 그리고 강남이에요. 자,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은 너무 다르죠. 지방의 아파트 여러분들 자, 이 평수라면 한 4억, 5억 정도. 그러니까 5억 잡을게요, 5억. 강남은 얼마 하지? 2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이런 차이가 무슨 차이? 바로 지역 차이. 얘가 바로 부분시장이 되고, 바로 국지적, 지역적 시장입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수요와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특히 뭐가 문제가 돼요? 얘가 문제가 돼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 공급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지? 공급 조절이 어렵다. 즉 공급은요, 단기에 증가 못 시키죠. 단기에는 비탄력적이다.
공급은 단기에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주택을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림이에요. 그래프를 두 개 그려봅니다. 얘는 토지가 돼요. 가격, 수량입니다.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죠.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어렵지요. 무슨 모양? 수지예요. 얘가 바로 토지의 공급입니다. 어떤 공급? 물리적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킨다. 수직일입니다. 그러나 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어떻게? 용도를 바꿨어요.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얘는요, 증가시킨다면 무슨 모양? 우상향. 공급을 증가시킨다. 어떤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양을 증가 못 시킨다.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다음에 주택입니다. 자, 주택도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합니다. 주택은 지을 수 있잖아요. 공급 증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하자. 단기와 장기, 단기, 장기. 그럼 상식적으로 주택, 아파트는요, 하루 만에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지. 예. 그러니까 얘가 단기가 됩니다. 공급이 단기. 주택은요, 단기에 하루 이틀 만에 절대 공급 증가 못 시킵니다. 단기는 뭐가 되지? 수직입니다. 단기. 아주 비탈력적입니다. 반면에 2년, 3년 장기로 주게 되면 자, 주택은 100세대건 1000세대건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는 바로 장기를 말해요. 장기적으로 탄력적입니다. 어쨌건 토지건 주택이건 자, 공급은 증가가 어렵다. 얘가 바로 공급이 문제가 생긴다. 바로 단기의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 이유를 들자면 어떤 특성? 바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자, 비공개성. 다음에 비표준화성. 다음에 비조직성입니다. 시장은요, 바로 BBB가 된다.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 BBB가 붙게 되면 얘는 공통적으로 뭐 때문에? 개별성이죠. 개별성 때문에 시장은요, BBB가 된대요.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를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비공개. 그리고 개별성.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준화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개별성 때문에 유통체계도 조직화되어 있지가 않다. BBB가 나타난다. 뭐 때문에? 바로 개별성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특히 동상과는 달리 법적 제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 제한을 많이 받더라.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부정성이죠. 절대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것 때문에 언제나 토지가 부족이에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일반 동산보다 공익 개념이 강하죠. 공익 개념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공적 규제,
법적 규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7번째.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금의 유용성입니다. 여기서 자금의 유용성은 쉬운 말로 은행의 용자, 대출.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죠? LTV다, DTI다. 보통 아파트 구입하게 되면 항상 이런 제한 다 받습니다. 제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폭을 확대한다. 확대하면 대출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 이 대출폭을 제한시켜버리면 시장은 이제 규제받죠. 시장은 또 안 좋아집니다. 자, 이런 이유가 필요한 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고가성이죠.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몇십억씩 하니까. 일부는 내 돈, 대부분 은행에 대출받죠. 용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히 자금의 유용성, 은행의 용자, 대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틀 전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에게는 30조 원가 지원해 주겠다. 관세 면제 주겠다. 해버리니까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바로 그 모바일에 현대차 주가를 찾아봤거든요. 그저께도 급등하고 어제도 급등하고요. 예. 참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죠? 예. 8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상과는 달리 외부 효과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근 환경, 외부 환경. 자, 경기도 어느 지역이 만약에 GT역이 들었을 거래. 난리 나죠. 시장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부동산과 인접성입니다.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인접한 땅이 이렇게 GT에서 전철 여기 들어 쓴다면 동네가 엄청 좋아지겠죠.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은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상과는 달리 투자의 고정성이다. 투자의 고정성하게 되면 다른 말로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고가성이죠. 그리고 영속성 때문이다. 먼저 고가성 하게 되면 부동산은 몇십억씩 하죠. 몇 억씩 하니까 매매 사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모아야 됩니다. 파는 것도요, 금방 안 팔리죠. 파는 것도 몇 개월 또는 1년 넘게 걸립니다. 사고 파는 게 몇 억씩 하니까 금방 사고 팔리지가 않습니다. 장기가 써야 됩니다. 고가성과 관계되고 또 1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가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 하면 바로 영속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특성은요, 이렇게 해서 그다지 어려운 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부동산 특성들에서 각각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본다면요, 구분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혹시 부동산 특성은 부부 연계고 부동산 속성, 본질 들어봤죠? 속성, 본질은요, 공자 위 환자다 들어보셨죠? 공자 위 환자. 그래서 그때 이제
공자를 써먹었습니다. 공자, 위, 환자, 공, 공간성, 자, 자연성, 위, 위치성, 자, 환, 환경성, 자, 자산성. 부동산의 속성, 본질입니다. 그때로 공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공자가 나오는데요. 요즘도 아직까지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은요, 저녁이면 쌀쌀합니다. 그래서 그냥 티 하나 걸치면 쌀쌀해요. 그래서 가능한 옷들을 걸쳐야 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죠. 예. 공자가 이 정도 된 날씨에 자, 뭘 했죠? 공자가 옷들이 외투를 걸쳐요. 공자가 외투를 걸쳤죠. 공자 외투. 공자 외투 나왔네. 공자 외투. 자, 공자가 외투를 걸치고 전신 먹으려고요. 제자랑 같이. 모처럼 국수 먹자. 국수. 그것도 어떤 국수? 잔치국수 말고 비빔국수. 비빔국수 어떻게 먹지? 국수를 비벼서 먹지. 그죠? 어떻게? 국수를 비벼서 먹지. 국수 비비비. 국수 비비비. 따라서 공자 외투 걸치고 국수 비비비.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 이러면 이제 제목은 대충 쉽게 떠올리면서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이 됩니다. 이어서 자, 강의토 보게 되면 시장의 기능 나왔네요. 기능은요, 지난 과정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예. 저의 첫사랑 떠올리자. 뭐지? 자고가 정량. 그죠? 자고가 정량. 네모 5칸, 자고가 정량. 이렇게 암겼습니다. 자고가 정량. 자, 요 5가지가 우리 교재는요, 교재 116페이지입니까? 아니, 114페이지요. 114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첫자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자고가 정량 나와 있죠. 자, 자원 배분 기능. 2번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다. 예. 자고가 정량 5가지입니다. 이렇게 암기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죠. 자, 사고 팔고 하니까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사고 팔더라. 다음에 시장에서 자, 교환하죠. 부동산끼리 교환 가능하다. 교환 기능.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지. 가격. 그래서 가격 결정 기능,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 시장에서 양과 질의 조정이 가능하죠.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시장 기능이다. 자, 또 목차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특성. 여기서 몇 번 나왔다? 15번. 15번.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기능에서 요거 묻는 게 몇 번 나왔지? 딸랑 2번. 이때 2번은요. 섞어 선물이 다음 중에서 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1번, 2번, 3번 한 개 싹 지우고 5번 딴 거 집어넣어요. 이때 집어넣는 게 바로 뭘 집어넣더라? 특성을 집어넣으면 틀린 답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싹 지우면서 뭐지? 요거 집어넣죠. 국지적 기능. 국지적 시장은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B를 집어넣어. 비조직적 기능. 아니지. 얘는요. 비비비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115페이지에 자, 바로 효율적 시장인데요. 자, 그러면 요 효율적 시장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따로 정정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제 카페에 질문글이 올라왔는데
강의가 조금 제가 오류가 난 게 있어가지고 강의를 정정해 드립니다. 뭐냐면요. 12강. 지난주 강의예요. 지난주 12강에서 24분 보시면 돼요. 동영상. 지난주 강의인데요. 거기서 포인트가 뭐지? 균형가격.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린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래프가 한 개가 제가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면 됩니다. 24분. 딱 찾으면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자, 요 시간대를 딱 체크하시면요. 바로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둘 다 감소하는데 공급 감소가 크다. 그러면 자, 감소하게 되면 그래프가 우측 이동이다, 좌측 이동이다. 감소. 좌측 이동이죠. 근데 지난주는 제가 전부 다 우측 이동을 그린 거예요. 정가로.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강의하면서 제가 잘못 그리면 또 여러분들이 교수님 눈 삐어서 하면서 체크를 해줄 건데 체크를 안 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프가 이상한데요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정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제가 강의 캐리어도 벌써 30년째인데 정말 긴데 한 번도 실수가 없었는데요. 그래프 그리면서 실수하기는 지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사과는 드리고요. 자, 한번 다시 그려보자면 수요, 공급이잖아요. 균형입니다. 감소니까 뭐죠? 그래프가 전부 다 뭐지? 좌측이동, 좌측이동 감소. 근데 공급이 많이 감소해요. 이만큼 좌측이동. 많이 감소. 1000개. 공급 감소. 수요는요, 감소. 작게 감소. 500개. 작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가 크게 감소하지. 그 결과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이죠. 노란 점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원래보다 감소하죠. 양은 감소한다. 가격 상승, 양도 감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난주는 전부 다 이것을 좌측이 아니고 우측 이동으로 그려버렸거든요. 제가 헷가닥 해버렸어요. 이렇게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115페이지 효율적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